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류현진이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5이닝 동안 3피 홈런을 허용하면서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1이닝 동안 3피 홈런 7실점을 한 데 이어서 다시 한번 양키스에게 발목이 잡히고 말았는데요. 그러면서 시즌 평균 자책점도 3.19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류현진은 양키스만 만나면 약해지는 걸까요? 우선 오늘 경기는 여러모로 안 풀리는 경기였습니다.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88.8마일로 평소보다 1, 2마일이 덜 나왔고요. 커터 역시 게임데이에서 슬라이더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건 구속도 느리게 나왔지만 기본적으로는 커터가 평소보다 일찍 꺾여서 패스트볼보다는 슬라이더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구에도 문제를 겪었는데요. 예전 경기와는 달리 이번 양키스전에선 몸쪽으로 붙인 커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오늘 류현진은 패스트볼과 커터가 모두 좋지 않은 날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류현진은 1회 이후에 체인지업과 커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경기 초반 1회였죠. 몸쪽에 제대로 붙인 패스트볼 2개가 연타석 홈런으로 연결이 되자 류현진은 2회부터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과 커브 위주로 투구 전략을 수정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구종의 구사율이 60%를 넘겼습니다. 이 전략이 초반엔 상당히 잘 먹혀들면서 4회 안두아에게 홈런을 허용한 것을 제외하면 양키스 타선을 나름대로 잘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5회였는데요. 2회부터 4회까지 류현진의 투구를 지켜본 양키스 타자들이 이전까지는 커브와 체인지업을 거의 포기하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패스트볼과 커터를 노리는 전략에서 바깥쪽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과 커브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한 체인지업 3개가 모두 안타로 연결됐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경기의 패인은 패스트볼과 커터가 기본적으로 좋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처럼 변화무쌍한 볼배합을 가져가지 못하고 체인지업과 커브를 낮게 던지는 데만 의존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5회에는 그런 전략이 읽히면서 결국엔 무너지고 말았죠. 물론 류현진의 경기력 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오늘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토론토의 아쉬운 수비입니다. 토론토의 수비진은 오늘도 1, 2회 연속으로 실책을 저지르면서 류현진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5회 마지막 실점 장면에서도 좌익수 구리엘이 공을 더듬었고 포수 젠슨이 마지막에 공을 놓친 점도 아쉬웠죠. 이런 잔실수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보이트가 득점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올 시즌 토론토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세일런 필드의 문제인데요. 세일런 필드는 좌우측 폴대까지가 99m, 좌중간 우중간이 113m, 112m, 가운데 담장이 123m로 마이너리그 구장 치고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문제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는 거죠. 오늘 경기에서도 류현진이 투구할 때 유니폼이 엄청나게 펄럭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바람의 영향으로 외야 쪽에 공이 떴을 때 체감보다 훨씬 멀리 뻗어갔습니다. 홈런 타구 위치 자체만 놓고 보면 비거리가 굉장히 길게 나와서 어느 구장에서건 홈런이 될 타구로 보이지만 그런 비거리 자체가 나온 데에는 분명히 바람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좌익수 방면으로 잘 맞은 뜬 공을 허용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토론토 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4회까지 7개의 잔루를 남겨놓으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토론토의 타선이 6회 대거 10득점으로 대폭발하면서 토론토가 양키스를 상대로 역전승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토론토와 양키스는 한 경기 차이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2, 3위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올 시즌 양키스와의 10경기 중에서 첫 경기, 매우 중요한 경기를 잡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류현진이 등판했을 때의 승리 공식은 어쨌든 이어졌고요. 류현진 영입 첫해 토론토의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비록 에이스인 류현진의 부진은
사실 아깝지만 토론토가 이겨서 정말 다행입니다. 류현진도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겠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류현진이 양키스를 상대로 연속 부진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하필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경기에서 모두 패스트볼이 좋지 못했고 그 패스트볼을 보완해주던 커터 역시 좋지 못한 게 문제였죠. 패스트볼 구속 저하 자체가 양키스를 만나서 긴장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참 공교롭게도 2년 연속 양키스전에 맞아 떨어졌는데요. 패스트볼과 커터가 동반 부진한 경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투구를 펼쳐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두 종류의 패스트볼이 모두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잘 던지는 방법을 찾아내는 건 류현진으로서도 쉽지 않겠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런 경기에서만큼은 몸쪽으로 패스트볼을 붙이는 건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좀 좋지 않더라도 몸쪽으로 던져진 공들이 커터였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